사실은 예전에 저희 100분 토론에서 유희열 씨 관련된 토론을 해서 그게 영향이 좀 상당히 좀 갔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논란도 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100분 토론이 다룰 주제냐라고 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각해보니까 꽤 중요했던 주제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단지 가볍게 다루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이제 대중문화계의 윤리에 관련된 문제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케이팝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구조적인 변동을 겪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 우리가 맨날 정치만 다룰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문제의식으로 작동했다라고 보고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것 중에 김은하 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문화산업계, 특히 가요계가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 한국 대중음악계가 그 어떤 업계보다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네.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대외비라고 하는 이제 쉽게 뭐 이제 내부 사정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심한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정도로 회사 내부의 사정들이 거의 날것에 가깝게 매일매일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거의 저는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거의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서로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게 있어서 얘기를 함부로 못 한다는 거거든요. 저 안에서 있는 얘기들을 함부로 꺼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른바 선후배 관계도 있고 그게 영향도 갈 수 있고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제 두 분이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번도 사실은 유열 씨에 관련해서 그런 게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얘기라고 택해서 하신 거죠. 사실은 더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짧게 끝냈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물어보고 싶은지. 제가 처음에 이제 그래서 짐작이지만 하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그러니까 SM을 창업주인데, 그렇죠? 대부인데 자신의 주식을 어떤 굉장한 경쟁사에게 넘기면서까지 뭘 하려고 한 걸까 도대체? 이게 이제 사실은 팬들의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을 떠나서 그게 흔히 말하는 그냥 돈 벌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자기가 아직은 이걸로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서 아픔을 무릅쓰고 한 행동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분들이 간접적인 상태니까 그 이상을 할 수 없었고 제가 질문은 던졌지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미디어 영역에서 문화산업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데 아까 임진모 평론가도 얘기해 주셨지만 문화산업 일반 산업과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애초에 시작은 예술에서 또 시작됐기 때문에 산업이 아니었다가 어쩔 수 없이 산업이 된 산업인데 하지만 여전히 산업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답지 않다라는 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랑, 그렇죠? 뭐 예술 이런 뭔가 되게 추상적 가치들이 여전히 되게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것이고, 근데 동시에 이제 나쁜 점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에 있어서 점점 갭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랑, 그다음에 팬들과 충성도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게 더 합리화된 돈이 작동하는 것에 의해서 활용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산업의 현실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그런 팬들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존중받고 있을까? 산업적인 과정 속에서 이런 의문을 좀 던지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뭐랄까요, 약간 애매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명백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법률적으로 이제 가보면 사실 부채 특권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좀 약점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위기고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아까도 잠깐 나오지만 지금 정부 이후로 영장 발부율이 99%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법원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라는 게 21년까지는 한 91%, 뭐 90%, 89% 뭐 이랬습니다. 근데 22년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를 3월에 치렀고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이라는 지도자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부율이 거의 99%가 됐습니다. 즉 영장을 청구하는 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청구하는 대로 대한민국 법원이 윤석열 시대에
그대로 발부를 족족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판사 출신이시라 네네네. 사법부에 대해서 조심스러우실 텐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두 분이 그래도 있는 그렇다. 통계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 이제 대법원 지금의 이제 김명수 법원 체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현재 정부의 문제라고 보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도 던졌던 게 사법부에 대한 판단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게 정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불명확한 면들이 있고 약점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조혜진 의원이 되게 강하게 공격한 거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교체하고 대법관들도 교체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판사들도 뭐 그런 윤석열 사단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법조인들로 싹 바꾸고 했다면 그 이후에 영장 발부가 늘어났다고 하면 의심받을 만해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인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유사 이래 처음으로 코드 인사로 정말 그 법원을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다시피 한 김명수 대법원입니다. 김명수 법원입니다. 반대로 보면 그래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냐 정말 아니면 말 그대로 이것도 일종의 권리 행사의 한 방식인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포기해야 될 권리로 바라봐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대 논의가 좀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되게 약간 밍숭맹숭하게 좀 끝나버린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법리적인 공백이나 증거사기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인 어떤 대립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 행각에 가깝다. 대단히 비법률적인 행동이다라는 비판이 있고 저는 그 비판은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에 편을 들든 간에 검찰이 스스로를 준사법기관, 사실 사법기관은 아니거든요. 사법행정을 하는 기관이지. 준사법기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른바 법조 3륜의 일축이라고 얘기를 한 정도라면 법조인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면들에 대한 충분한 비판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간 자충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당당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 판사 앞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사실 강한 논리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논리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법적인 행동을 못 해버리니까 이를테면 아니 헌법적 권리를 그럼 포기하는 건 또한 법적인 행동이냐라고 하는 반대 논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팽팽하고 정치적으로도 팽팽한 상태를 만들어버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이미 글로벌화의 단계를 넘어섰다. 그리고 그 글로벌화 넘어선 단계에서 했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 본 그래도 짧으나마 좋은 기회였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묵은 주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자꾸 이제 시간을 달리하면서 조금씩 그냥 주제만 바뀌어요. 제가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만 만약에 법적으로 다투려면 이런 식으로 길게 끌면서 9개월 넘게 1년 넘게 계속해서 정치적 재료로 쓸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쪽이든 간에. 정치가 이렇게 사법에 의해서 쪼개지고 있는 상황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불만이고요. 이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서로 다른 견해긴 했지만 저는 그 부분이 짚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견해 차이만 좀 부각된 것으로서 좀 아쉽지만 그 견해 차이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쪼개지는 것들을 보고 있는가 라는 살라미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